일본 엔터계에서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 연말에 열리는 제76회 NHK 홍백가합전 출전 가수 발표였을 겁니다. 그해 인기를 끌었던 가수들을 선발해 홍팀과 백팀 두 개의 팀으로 나눠 겨루는 형식으로 진행하기에 한 해의 음악계 관련 지표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14일 제76회 NHK 홍백가합전이 총 37팀의 출전 가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참가팀 발표 후 첫 번째로 주목받은 지점은 애니송 강세입니다. 비시명의가 아닌 단독으로는 올해가 첫 출연인 아이나 디엔드의 경우 단다단의 두 번째 오프닝 테마 혁명도중을 비롯 극장판 모노노케 원혼의 제의 주제가 화무쌍과 엔딩 테마 갈망,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 문라이즈의 주제가 괜찮아를 가창했고, 아이명이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그림 이야기의 주제가 스케치와 삽입곡 내 꿈을 들으면서 나는 웃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쿠타리라가 약사의 혼잣말의 두 번째 오프닝 테마 백화요란, 현재 방영 중인 스파이 패밀리 시즌3의 엔딩 테마 액터, 첫 출연인 찬미나가 부른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블릿블릿의 주제가 워크하드. 이번 홍백가합전 이후로 휴식에 들어가는 퍼퓸이 부른 불멸의 그대에게 시즌3의 주제가 불멸의 그대. 요즘 기세가 오르고 있는 신인 걸그룹 프루트 지퍼가 담당한 짱구는 못 말려의 19번째 오프닝 테마 하차메차와차 라이브. 리사가 부른 일본 영화 1위를 석권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1장 아카다 제레의 주제가 잔혹한 밤의 빛나라. N팀이 부른 허니 레몬 소다의 오프닝 테마 매직 아워와 엔딩 테마 원더풀월드. 19년 만에 출전하는 오렌지렌지가 부른 전대대실격의 두 번째 오프닝 테마 진짜로 세상을 바꿔버리기 5초 전. 35년 만에 출전하는 쿠보타 토시노부가 부른 렛츠플레이 퀘스트 투성이 마이 라이프의 오프닝 테마 원투플레이와 엔딩 테마 레프트 앤드 라이트. 12년 만에 출전하는 사카낙션이 부른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의 오프닝 테마 개수. 바운디가 부른 사카모토 데이즈의 첫 번째 오프닝 테마 달려라 사카모토. 히카루가 죽은 여름의 오프닝 테마 재회. 엔카 가수 니야마 레온이 부른 명탐정 코난의 73번째 엔딩 테마 펀펀펀. 미세스 그린 애플이 약사의 혼잣말의 네 번째 오프닝 테마 쿠스시키를 부르며 총 37팀 중 14팀이 애니메이션 관련 곡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 가수가 어쩌다 한번 애니메이션 OST에 참여하는 일명 타이업을 애니송으로 치지 않는 부류의 애니송 팬들도 많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에 사용된 노래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선 일반적으로 이런 곡들도 애니송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요. 전수란 가수들이 전부 애니송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애니팬들의 기대가 크긴 합니다. 의외로 시작 전부터 내정 확정이라고 알려졌던 진퉁 애니송 유닛 아이스크림이 출연진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또 올해 홍백가합전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지점 중 하나가 구 자니스 소속 가수들의 출연 제한이 3년 만에 풀리면서 과연 곧 해체를 앞두고 있는 아라시나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인 스노망이 출연할지 여부였지만 킹앤드프린스만 참가하는 것에 그쳤네요. 이 관계에서 오히려 아쉬운 건 NHK인지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팀이 홍팀에 비해 세 자리가 비어있어 아직 추가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멤버가 소속된 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아일릿, 에스파나, 한국에서 제작한 일본 아이돌인 N팀, 한일혼혈 가수 찬미나가 프로듀스했고 한국인 멤버 지수가 소속된 팀 하나 등 K-팝 가수나 발을 걸친 가수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그 외에도 작년 홍백가합전에 출전하지 못해 논란이었던 요아소비가 결국 올해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작년 낙선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야세 없이 이쿠타리라 단독으로 참가하는 점, NHK 드라마 바케바케의 주제가로 선정된 덕도 있겠지만 주류가 아닌 음악 장르로 결성 27년 만에 홍백가합전에 출전하게 된 부부 듀오 험버트의 참가라든가 이런저런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건 올해도 세대를 아우를 만한 히트곡이 없다입니다. 또 요즘은 TV 출연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홍백가합전의 오퍼를 거절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홍백가합전이 예전의 명성을 잃었다는 인식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꼭 들어가야 할 요네즈 켄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어찌저찌 매해 화제를 몰며 방송되고 있는 홍백가합전. 여러분은 어떤 가수를 응원하고 있나요? 요즘 일본도 행사장 테러 예고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주로 여성 성우가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피해를 입어왔는데 13일에는 카도카와의 라이트 노벨 레이블인 MF문고제이가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MF문고제이 학원제 2025에 출연자 및 방문자를 향한 가해 예고를 받아 스테이지 이벤트를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어서오세요 실력 지상주의 교실에 출연하는 치바 쇼우야와 키토우 아카리, 탐정은 이미 죽었다의 출연진인 나가이신, 미야시타 사키, 타케타츠 아야나, 타카오 카논, 시라스 사오, 사막 유이로 밥을 먹는다의 주연인 미우라 치유키와 감독인 우에노 소우타, 사사키와 핏장의 출연진인 스기타 토모카즈, 유우키 아오이, 타카하시 리에, 키토우 아카리, 이내 교실의 인간 혐오 교사의 출연진인 아마미야 소라, 오오니시 사오리, 나가나와 마리아, 타나베 루이,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의 출연진인 타카하시 리에, 아라이 사토미, 우에다 카나, 파이루즈 아이, 주제가 아티스트 스즈키 코노미가 스테이지에 원작자 나가츠키 타페이가 사인회를 위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사장에서 방송 전에 먼저 1화를 공개하기로 했던 사막 유이로 밥을 먹는다의 상영회도 행사 취소를 알렸습니다. 결국 스트리밍으로만 진행된 행사는 16일 별탈 없이 무사히 종료됐지만 당일 이벤트 참가를 예정했던 팬들에겐 씁쓸한 결말일 텐데요. 여성 성우 이벤트에 이런 일이 빈번한 이유는 요즘은 버라이어티나 연기 등을 병행하는 성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는 표면에 나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춰 이상화하는 팬들이 타 연예인보다 많고 그게 틀어지면 삐뚤어진 독점욕과 집착을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는 성우 미나세 이노리의 대만 공연이 살해 협박을 받아 중지되기도 했고 2018년에는 성우 타케타츠 아야나의 업무 협력처에 20만 통이 넘는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 및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전 팬클럽 멤버였던 남성이 체포되었고 2020년에는 성우 이시카와 유이와 그 가족의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남성이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성우 쿠스노키 토모리가 협박을 받아 이벤트를 중지했고 최근에도 월 성우 쿠우노 마리카가 살해 협박을 받아 참가하기로 했던 모든 이벤트에서 하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성우 나미카와 다이스케가 대표로 있는 성우 사무소 스테이럭에서 소속 탤런트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성우 팬들은 이 협박이 얼마 전 결혼을 발표한 스테이럭 소속의 성우 쿠보 유리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짜겠어? 라며 넘어가기에는 2013년 초차원 게임 넵튠 D 애니메이션 상영회장에서 나이프를 든 괴한이 성우 타나카리에를 공격해 체포된 사건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있으니까요. 곧 다가올 연말 연초를 맞아 애니메이션 업계도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업계의 피해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